겨울의 마지막 눈이 내립니다. 쌓이지 않고 녹는 눈이죠.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식물에게 갑니다. 식물에게 간 태양의 에너지는 다른 곳에도 갑니다. 빨아먹고 남은 에너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 벌레에게도 태양 에너지는 차고 넘칩니다. 꽃매미의 오줌엔 식물로부터 온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만든 달콤함이죠. 가끔 달콤한 수액을 두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많이 먹고 시원하게 쌉니다. 모두 다 태양 덕분이죠. 이제 진딧물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뭔가가 또 나오려고 합니다. 이 시기 진딧물은 알이 아닌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는 알보다 빨리 자라죠. 또한 오직 딸만 낳습니다. 딸들은 이미 4-5마리의 딸들을 임신한 채로 태어납니다. 순식간에 북적거리는 왕국이 탄생합니다. 모두 똑같은 자매들로만 이루어진 왕국이죠. 화창한 여름, 번성해가는 왕국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하얀 솜뭉치처럼 생겼습니다. 통통한 엉덩이 쪽으로 다가갑니다. 집게 이빨로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등에 손뭉치는 빨아먹었던 시체들입니다. 시체를 뒤집어서 진딧물로 위장한 거죠. 다 자란 유충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숨기지 않죠.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게 갔듯 다시 여러 생명들에게 퍼집니다. 이 생명에서 저 생명으로 에너지가 옮겨가는 건 사소한 일입니다.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고 있죠. 태양 에너지가 줄면 벌레들은 울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죠.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태어날 때죠. 어미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날개가 있죠. 수컷입니다. 딸만 낳던 어미가 수컷을 낳았습니다. 수컷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수컷은 어설픕니다. 뒤늦게 생긴 날개라 어쩔 수 없죠. 어설프지만 수컷은 어미가 평생 살았던 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컷과 암컷입니다. 수컷의 탄생은 곧 암컷의 탄생이죠. 수컷은 암컷들만의 왕국을 찾아다니며 짝짓기를 합니다. 한 가지뿐인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자를 더하는 거죠. 태어나 처음 짝짓기를 한 암컷은 더 이상 자신과 똑같은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자신과 수컷을 반씩 닮은 알을 낳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죠. 동족들의 다양함이 섞여 있으며 알 수 없는 미래를 겪을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위해 수컷과 암컷은 만나게 됩니다.
물과 땅이 만나는 국경지대입니다. 어느 때는 물이었다가 어느 때는 땅이 되는 곳,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곳이 땅일 때만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쌍에 기는 다리, 큰 집게다리와 작은 집게다리, 흙에 붙은 녹조류를 걸러먹습니다. 녹조류는 작아서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때 큰 집게발은 쓸모가 없죠. 작은 집게발이 온몸을 먹여 살립니다. 가끔 기는 다리까지 씁니다. 암컷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양팔로 먹죠. 수컷보다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쓸모도 있습니다. 굴을 팔 때도 양팔이 낫죠. 그런데 수컷은 침까지 발라가며 큰 집게발을 닦습니다. 수컷에겐 큰 게 중요하죠. 지금은 짝짓기철.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집게발이 활약할 때죠. 쉽게 승부가 안 날 땐 기는 다리를 땅에 박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뜻이죠. 수컷들의 결투는 끝날 줄 모르지만 땅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루 2번 물의 시간이 찾아오죠. 다시 땅의 시간. 이제부턴 굴을 놓고 싸웁니다. 굴은 은신처입니다. 하지만 짝짓기철엔 다른 목적으로 쓰이죠. 괜찮은 집은 꼭 주인이 있습니다. 그럼 뺏어야죠. 마음에 드는 굴을 얻으면 수컷은 다음 할 일을 합니다. 뭉치고 다져가며 굴 주변에 흙을 쌓았습니다.
10cm 높이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혼집이죠. 수컷들은 신혼집 앞에서 암컷을 부릅니다. 이때 기는 다리가 중요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하죠. 집게발을 흔들고 나면 몸 전체가 기우뚱합니다. 집게발은 몸보다 길고 몸무게 반 정도의 무게죠. 오늘도 어김없이 우레 시간이 찾아옵니다. 수컷들은 밀물을 대비합니다. 신혼집 입구를 흙으로 막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순 없습니다. 밀물에 신혼집이 무너집니다. 물속에선 집게발도 흔들 수 없죠. 수컷은 다음 썰물을 기다려야 합니다. 썰물이 다시 찾아오지만 수컷들은 여전히 집게발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밤이 됐기 때문이죠. 밤에는 집게발을 흔들어도 암컷이 볼 수 없습니다. 해가 떴는데 밀물인 날도 있습니다. 수컷이 구애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먹기 바쁜 암컷입니다. 그래도 계속 불러봅니다. 수컷은 자신의 발걸음 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세는 거죠. 암컷이 관심을 보이면 뒷걸음치면서도 곧장 신혼집으로 들어갑니다. 신혼집 안에서 짝짓기를 하기 때문이죠. 굴 입구만 살펴도 암컷은 아는 것 같습니다.
평균 13번. 암컷은 수컷집에 10번 넘게 방문한 뒤 결정합니다. 신혼집에 들어가더라도 30초 이상 머물러야 짝짓기를 한 거죠. 짝짓기에 멈춰 있는 수컷의 시간. 이 시간이 수컷을 다른 경지로 이끌기도 합니다. 해저 면적의 1%도 안 되지만 바다 생물의 25%가 사는 곳. 산호군락입니다. (3, 4m) 깊이의 얕은 곳이라 햇빛이 잘 듭니다. 그리고 산호가 있죠. 이곳엔 먹이도 많고 숨을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깔의 물고기들로 늘 북적거리죠.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엔 햇빛의 약 20%만 들어옵니다. 산호군락보다 어둡고 모래의 바람이 불고 빈 껍데기가 나뒹구는 곳이죠. 사막 같은 이곳에 살짝 패인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다닌 흔적도 보입니다. 짝짓기 철이 되면 뭔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스케치하듯 얕게 쓱쓱 팝니다. 했던 것을 꼭 돌아봅니다. 그런 뒤에 움직이죠. 이번엔 힘을 실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를 써서 불도저처럼 팝니다. 더 깊이, 더 많이 파내죠. 다시 멈춘 수컷. 이번엔 한 번 파고 그냥 지나갔다가 다시 팝니다. 그리고 팠던 곳을 더 깊게 파서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죠. 더욱 입체적으로 바뀐 구덩이.
이제 연장을 바꿉니다. 지금껏 가슴 지느러미를 썼다면 이번엔 뒷 지느러미를 씁니다. 이 수컷이 뭘 하는지 다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작품을 뭉개고 가는 이웃입니다. 주인에게 걸려 쫓겨나는 친구도 있죠. 주인과 친척인 이 보고조차 하지 않는 행동이죠. 이번엔 작품을 떠나 좀 멀리 가는 수컷. 조개를 이빨로 부서뜨려 여기저기에 뿌립니다. 이제부턴 섬세한 작업입니다. 조개를 이쪽에 놓아보기도 하고 저쪽에 놓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조개 장식은 수컷마다 다 다릅니다. 취향이 있는 행동이죠.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중심부 무늬를 완성하죠. (1.8m) 너비의 작품이 약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입니다. 멀리 마중 나가 있는 수컷. 그동안 보이지 않던 암컷입니다. 수컷이 다가갔지만 암컷이 피했습니다. 암컷은 가려다 슬쩍 더 둘러봅니다. 다시 돌아오는 암컷. 암컷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습니다. 수컷이 암컷 볼을 꼬집어 몸을 붙이면 암컷이 산란하고 수컷은 사정합니다. 다른 물고기에서도 볼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수컷의 작품은 짝짓기와 관련 있다는 것 외엔 자세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이런 건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수컷이 또 있습니다. 2마리죠.
수컷 두 마리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합창이죠. 둘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언어만 13가지죠. 이건 춤을 출 때 내는 소리입니다. 두 수컷이 춤추는 이유입니다. 수컷보다 짧은 꼬리. 암컷입니다. 수컷에 비해 수수하죠. 수수하다는 것은 선택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하는 입장은 화려할 필요가 없죠. 암컷이 커플로 춤추는 수컷들을 고릅니다. 둘의 춤을 보면 둘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호로 동작을 맞추며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마치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죠.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한 마리는 무대를 떠나고 한 마리만 무대에 남습니다. 남아있는 이 수컷이 선배 수컷입니다. 솔로 공연을 계속합니다. 선배의 춤이 빨라집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두 마리가 암컷을 유혹하지만 짝짓기는 선배만 합니다. 후배는 선배가 죽고 나서야 짝짓기가 가능하죠. 새로운 암컷이 왔습니다. 잘난 선배에겐 암컷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선배는 숲의 최고 인기 수컷입니다. 후배 입장에선 춤도 노래도 배울 게 많죠. 그래서 선배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점프 회전 뒤 좌우로 이동하기. 암컷은 수컷 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암컷은 수컷이 꽤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정확히는 선배 수컷이죠. 후배는 이미 선배에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수컷이 거의 모든 암컷을 독차지합니다. 후배는 언제 선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새의 평균 수명은 12년 정도입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3년이 걸리고 선배가 될 때까지 5년이 걸립니다. 짝짓기 할 수 있는 시간은 4년 남짓이죠.
이번엔 머리가 살짝 빨간 암컷입니다. 인기 있는 선배의 회때에는 선배가 죽은 뒤에도 한동안 많은 암컷들이 찾아옵니다. 그 유산 때문에라도 후배는 이 선배를 따라야겠죠. 흥분한 암컷, 슬슬 후배가 비켜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처럼 비켜주지 않고 되돌아오는 후배. 후배가 암컷에게 달려듭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방식이 있죠. 한반도 바다에서 오직 제주에만 삽니다. 120여 마리가 전부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을 데가 없죠. 돌고래들은 달립니다. 섬 둘레를 돕니다. 하루 약 50km를 달리죠. 날씨가 좋지 않아도 달립니다. 계속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호흡 때문입니다. 이들은 폐로 숨쉬는 포유류죠. 잘 때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뇌의 반쪽이 깨어 있고 한쪽 눈도 뜨고 자죠. 그런데 눈을 뜨는 쪽은 보통 무리 바깥쪽이 아니라 무리 쪽입니다. 외부를 감시하는 것보다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돌고래는 등 지느러미로 알아봅니다. 모두 다른 모양과 무늬가 있죠. 숫자 1이 새겨진 제돌이. 제주에서 온 돌고래란 뜻이죠. 제돌이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쇼 돌고래였습니다. 이곳에서 잡혀가 4년 동안 공연을 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고래 무리가 제돌이를 받아줄까 우려도 있었습니다.
꼬리로 수면을 치는 건 무리에게 과시하는 행동입니다. 제돌이 역시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정도로 무리의 일원이 됐죠. 돌고래 한 마리에게 무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무리에서 뒤처진 돌고래 한 마리. 자연스럽지 못한 헤엄. 꼬리가 잘린 돌고래 오레입니다. 2019년에 발견됐죠. 낚싯줄에 묶여 꼬리가 잘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래 살라고 오레라고 이름 붙여졌죠. 오레는 절룩거리며 무리를 쫓아갑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사는 돌고래는 없죠. 제돌이와 오레, 사실 인간이 붙인 이름을 가진 돌고래는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0여 마리 모두 한 마리도 빠짐없이 이름이 있죠.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르며 대화도 합니다. 사실 돌고래는 수다쟁이에 가깝습니다. 짝짓기 역시 이 무리 생활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죠. 짝짓기 행동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소란스럽습니다. 보통 암컷 한 마리를 여러 수컷들이 애워쌉니다. 하지만 암컷도 수컷만큼 빠르죠. 암컷 뜻에 거스르는 짝짓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암컷에게 마음이 있다 해도 3차원 물속에서의 자세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너 마리가 한 팀을 이룹니다. 암컷이 쉽게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수컷들이 서로 도와주고 함께 짝짓기를 하는 거죠. 수컷들끼리 자주 노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들에겐 친구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사귀죠. 배를 뒤집어 친구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서로에게 오가며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짝짓기 연습을 합니다. 가끔 올해도 암컷 역할을 맡아 다른 수컷들과 연습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단순한 연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수컷일 뿐 암컷과 짝짓기 할 때랑 같은 모습이죠. 수컷들끼리의 짝짓기 행동은 암컷과의 짝짓기 행동만큼이나 자주 일어납니다. 최초의 수컷이 탄생했을 때와는
다른 수컷들이죠.